여러분들을 구조해드릴 종목을 찾아드리는 시간 코인 구조대.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과 또 이 유동성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등락 속에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준은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3연속 금리 인하 단행을 했고요. 정책 스탠스도 이전보다는 좀 완화 쪽에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다만 연준 내부에서도 견해 차이가 좀 여전히 존재를 하는 만큼 향후 추가 인하 쪽으로 힘이 실리기는 했지만 더 많은 데이터는 좀 여전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은 크립토 시장에도 일부 좀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움직임은 종목별로 좀 편차가 나타났는데요. 비트코인은 FOMC 발표 직후에 단기적인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9만 달러 초반에서 다소 힘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종목별로 좀 뚜렷한 온도차가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 시장은 큰 방향성은 좀 위쪽을 향하고 있지만 속도는 조심스럽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크립토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지금부터 또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무현 전문가님의 크립토 시장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는 노하우부터 방송 말미에 추천 종목과 또 전문가님의 숨겨진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정된 방송 외에도 크립토 시장 24시간 정말 쉬지 않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예측하기 힘든 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 전문가님과 또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먼저 다음 주 시장을 앞두고 오늘 흐름의 중심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코인 구조대 출발합니다. 오늘은 코인 구조대 이무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큰 이벤트를 치르고 왔습니다. 네네. 먼저 FOMC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좀 갈렸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좀 잠깐 반등은 했지만 제한적인 반면에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좀 차별화된 흐름이 좀 당분간 이어질까요? 사실은 그 네. 움직임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의 부분을 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아시겠지만 FOMC가 열렸고 금리 인하가 예상대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게 되면 금리 인하 3회 연속으로 좀 진행이 됐었고요. 인하가 되기 전부터 사실 좀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좀 일어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지금 움직임이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좀 다르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은 지금 분명한 건 저점 구간은 맞다. 단순히 상승과 조정을 다 넘어서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현재 완벽한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넓게 보시면서 저점으로 인식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좀 저점 구간이라고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좀 주요 코인들이 크게 좀 튀지는 않았지만 이 꾸준히 바닥을 다지듯이 좀 올라오는 이 말 그대로 기대감이 좀 서서히 스며드는 장이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시장이 좀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힘을 모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FOMC 발표 이후에 좀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상승이죠. 상승인가요? 저는 항상 상승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자료를 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 금리 인하 그리고 더해져서 각종 호재들이 대기하고 있다. 첫 번째, 일단 디지털 자산 정부안이 나온다.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인데요.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현재 국내에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해서 사실상 10일 날입니다. 이미 시행이 됐고요. 입법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포지션인데 여기서 디지털 자산 2단계가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실 그동안 발행이나 공시, 상장, 규율, 스테이블 코인 등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가 명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요. 이제는 제도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기존에 뭐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각 기관에서 이해충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입법 추진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된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현재는 완화하고 규제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제도권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경제국에서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발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최초로 지니어스 법안을 발안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올려놓은 인물은 맞습니다. 지금은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디지털 통화, 즉 디지털 화폐로서의 변화되는 개혁의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2단계 자산 입법이 시행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경쟁력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초반에 조금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다소 아쉽게 호재로 작용을 한 건 맞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각종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은 건들이 대기가 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또 다른 호재에 대한 부분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좋은 이야기를 볼까요? 자, 보시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요, 비트코인을 공식 전략 자산으로 편입했다, 즉 매입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일단은 미국 텍사스 주는요, 미국 최대 규모의 주 중 하나이죠. 이 텍사스에서 비트코인 ETF를 500만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를 약 500만, 총 1000만 달러 정도를 매입했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금액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을 사실상 국가 전략 자산으로 편입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운동을 할 때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매입하겠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올려놓겠다라고 계속해서 대선 운동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발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텍사스 주는요, 미국 최대의 에너지 생산지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넘쳐나는 풍부한 에너지를 어디에 또 쓰고 있냐면 바로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에너지를 생산하고 채굴하고 자산 보유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포지션이 이미 구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매입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해서 비트코인이 보유가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미국은요, 디지털 금융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텍사스주에서 시작을 했으나 결국에는 미국 시장 전반적인 주가 아무래도 선발적으로 계속 이 국가 전략 자산 매입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국내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에는 변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서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화폐라는 표현은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엔 전기차가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20년 전에는 이 스마트폰도 굉장히 생소했죠. 여러분들 지금 다 스마트폰 쓰고 있고 전기차는 어딜 가나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네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인식이 일부에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뒤, 2년 뒤에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지.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던 말이 정확히 다가오겠죠.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얘기 좀 이어갈게요. 암호화폐 국가전략 자산 디지털 패권을
견고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다. 국가 전략 자산이다라고 이미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텍사스주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미 미국은 암호화폐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가장 선두주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조금 기다리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데 이번 5월 달에 우리 파월 의장이 만약에 퇴임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지금 굉장히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후보가 바로 케빈 해시시라는 후보입니다. 누굴까요? 네, 간단합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데 NEC라고 하는 국가 경쟁 사업부에서 블록체인 자문을 맡고 있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지금 미국은요, 텍사스주를 비롯해서 아마 모든 대부분의 주들이 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스테이블을 이미 제도권화했기 때문에 점점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비트코인 이런 국가 전략 자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사업을 크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점이겠죠. 해서 저는 솔직히 이번에 금리 인하보다 제일 많이 기다렸던 거는 바로 연준 의장이 변화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저는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은 하세요. 근데 5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확정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요. 맞습니다. 확정은 아니죠. 다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투자는 뭐예요?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는요. 이미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어떤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케빈 시스로 만약에 변하게 된다면 블록체인 쪽, 비트코인 쪽에 대한 전망이 더욱더 장밋빛으로 커져가겠구나. 그러면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기대 심리들이 차곡차곡 반영이 된다면 결국엔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비트코인은 지금 저점입니다 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겠죠. 해서 제가 가장 기다리는 포지션, 이 케빈 해시시 과연 어떤 식으로 의장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가입니다. 해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미국의 오른팔이죠.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 반암호화폐 관료 전면 교체하겠다라고 친암호화폐 발언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미국의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도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서 제거하겠다, 장애물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좀 보고 있냐면 사실 이런 발언들을 발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미국 선물거래위원회에서 거래를 승인했다.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발언을 넘어서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쪽의 시장은 굉장히 장밋빛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그러면 12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12월 달은요. 저는 반등이 본격화되는 시장이다. 산타랠리가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산타랠리 알고 있으시죠? 네, 역사적으로 1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첫째 주까지의 기간을 산타랠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이 산타랠리 기간에는 항상 상승이 좀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이 부분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산타랠리라고 여러분들 표현을 해서 다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산타랠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한마음 한뜻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겠죠. 그게 바로 저점 구간이구나. 산타랠리가 이어지기 전에 지금 진입해야 되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해서 제가 서두에 얘기 들었던 저점이다라는 부분이 더 더해지는 말이겠죠. 해서
저는 12월 이 반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예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11월 달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좀 깊게 나왔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상승 이후에 조정은 당연한 수순인 거잖아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재차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조정을 사실은 저는 이른바 건강한 조정이다.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미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일부 수익 실현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결국엔 이런 건강한 조정을 통해서 지금 12월 달은 저점 구간이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는 상승세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거를 뭐 호재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기술적 지표상으로도요. 11선, 20일, 30, 51선이 전부 다 우상향 돌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바로 매수세가 더해지거나 매도세가 더해질 때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30% 정도 하락했던 이동평균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매도세가 강한 거예요? 매수세가 강한 거예요? 당연히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점점 더 우상향을 시작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금리 인하 확정했죠. 그리고 산타랠리라는 기대감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인식들이 계속해서 주입이 되고 결국에는 매수세가 더해지니 우상향 돌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전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저점 구간이다라는 인식들이 만약에 통용이 된다면 저가 매수세 유입이 이어지게 되겠죠. 이는 일반 개인을 넘어서서요.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유입도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연준 의장이 교체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파월 의장은요. 데이터에 굉장히 의존한 어찌 보면 중립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뭐 3연속 금리 인하를 시행했지만 내년에는 보수적인 또 발언을 했죠. 한 차례 정도로만 금리 인하가 그칠 수가 있다라고 보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된다면 이런 데이터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 성장에 대한 지속 성장에 대한 부분의 의장으로 교체가 된다면 금리 인하는 굉장히 빠르고 진보적으로 될 것이다 해서 이런 기대감 있잖아요. 기대감.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결국 금리 인하가 공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달러라든가 유동성이 공급이 지속되면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어떤 부분으로 투자가 확대가 되나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금 그리고 현재 이미 국가전략 자산으로 매입을 시작한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국내까지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서의 자금 유입은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이 저점 구간이라고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넓은 시각으로 더 길게 넓게 본다면 지금의 하락 정도가 두려운 게 아니라 혹은 반대로 더욱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과연 이 호재에 호재를 더해지면 기술적으로 차트상에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기술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술적 지표인데요. 지금 주봉상의 모습이죠. 주봉상의 모습인데 지금 제가 한눈에 봐도 이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은 박스권, 상승형 박스권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사실은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오면서 약간의 조정은 좀 나온 상황인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켰다라는 거죠. 지켰다. 지켰다가 뭐예요? 그 전 저점을
명확하게 지키고 이어졌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보시면은 그 전 저점, 반등이 나왔던 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지키고 나서 긴 윗꼬리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긴 윗꼬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해서 저점 구간으로 인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비트코인의 모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시간봉으로 좀 보여드리게 된다면, 보시면 이게 4시간봉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차트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 전 저점을 명확하게 지켰고 지금도 지켜가고 있는 중인데, 이 상승형, 저는 박스권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 보시게 되면 이 긴 윗꼬리 이후에 박스권의 형태가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결국 이 박스권은 상방을 향해서 점점 더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상승형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매수세에 적극적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비트코인은 저점이다. 혹은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W자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얼마에 그럼 우리가 가격이 중요한지를 보면은, 자, 이더리움도 한번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의 현재 주봉상의 모습입니다. 비트코인과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엔 이 지지 라인이죠. 지키고 상승이 좀 나온 상황인데 그 전에 지점을 좀 보게 되면은 역시나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던 자리이다. 그리고 강력하게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강력한 저항이 돌파가 된다면 강력한 지지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해서 지금 이더리움의 모습 또한 비트와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넓은 폭으로 보면 똑같은 상황이다. 반등이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더리움을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됐죠. 바로 4시간봉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상승형 박스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저점 구간을 지키고 나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의 형태가 눈에 띄입니다. 바로 이런 강한 양봉의 형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이 저점 구간이다. 저점으로 인식하는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돌입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서 지금 이더리움 또한 V자 반등으로 저는 움직일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넓은 시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의 이 상승이 두려우신가요? 혹은 지금의 이 하락하는 부분이 여전히 두려우신가요? 전혀 두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어떤 가격으로 우리가 봐야 되나요? 네, 비트코인은 9만 달러라는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또한 3,000이라는 이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우리가 만약에 매입을 들어간다면 항상 유리한 가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저가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 여러분들 꼭 인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연말에는 좀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대감을 좀 선반영해 볼 수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저점 구간의 기회를 노리는 종목들 선점해 봐야겠다라고 또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방으로 좀 향하는 모습이 이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조언을 주셨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 지지선 함께 좀 계속해서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좀 짚어주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또 기술적인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이무현 전문가님의 이 냉철한 시선과 꼼꼼한 분석, 또 아래 QR코드 열어뒀습니다. 전문가님의 오픈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또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무현 전문가님과 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이어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을 또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타피코인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시선이 조금 더 한 스푼 더해질 필요가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을 또 주목을 해주셨을지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께서 앞에서 계속 좀 저점 구간에서 잘 좀 매수해보자,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연말에 산타랠리를 앞두고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시죠. 어떤 지금 시장이 좋아질 거고 전망이 우수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코인에 집중해야 되나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솔라나입니다. 대표적인 엄밀히 말하게 되면 알트코인의 대장격인 코인인데요.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솔라나는요. 분산금융 디파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타 블록체인 대비해서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자랑하고 있다 해서 지금 솔라나 현물 ETF가 상장이 된 만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대가 될 거다. 이 부분이 좀 중요 포인트 같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전문가님 그러면 언제 사야 되냐라는 부분이에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수를 하려면 이 차트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현재 이 솔라나의 주봉상의 모습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부분 지지 라인, 즉 지지하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겠죠. 제가 지금 빨간색 지지선을 그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눈에 봐도 이 지지 라인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일어났구나라는 게 눈에 봐도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여기가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구나,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이 인식이 공통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공통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구나 다 저점 구간으로 저 지점에 오게 되면 반등이 나오겠구나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해서 지금 솔라나의 상황은요. 정확하게 저점 구간으로 인식된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이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걸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포인트를 볼까요? 자, 보시면 현재 4시간 봉의 모습입니다. 4시간 봉의 모습인데요. 주봉하고 볼 땐 좀 다르죠.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 드려볼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긴 하락하던 주가가 멈췄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되게 단순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왜 멈췄어요? 왜 멈췄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멈췄다라는 걸 보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상상을 했을 때 여기서 살 수 있으세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저점 구간에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불안한 심리가 더 크지. 저점이구나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왜 멈췄어요? 간단하죠. 저점이란 부분이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솔라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통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점이다라고 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저점 구간이라는 인식이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매수세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박스권의 형태에서 움직이고 있죠. 박스권.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는 사실은 바닥 구간에서 이 박스권의 형태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박스권의 형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요.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요. 제가 일부에서 이야기 드렸듯 지금 연준 의장은 교체될 수가 있고 금리 인하는 물론 파월 의장은 내년에 1회 정도로 얘기를 했지만 그건 예상인 거고요.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 의장이 교체되고 나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이 코인에 대한 입법이 이미 발안이 돼 있고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상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해요? 네, 매수세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포인트가 나오게 될까요? 상승한다로 변하게 되겠죠. 해서 여러분들 어찌 보면
지금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움직이지 않으니 답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더욱더 넓게 본다면 지금의 이 모습은 전혀 무서운 게 아니라 나도 빨리 매수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지금 솔라나의 상황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솔라나는 현재 매수가가 얼마냐? 그러면 이 13만이라는 가격 부분 정확히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7만으로 보시면 되고 손절은 11만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저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내일이고 모레고 혹은 그 다음 주고 변화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해서 너무 이 가격에 몰입해 있기보다는 직접 방에 입장을 하시면 더욱더 많은 내용을 드릴 수가 있으니 꼭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크레딧 코인입니다. 자, 크레딧 코인은요, 탈중앙 금융에서 신용대출을 도입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미 이 크레딧 코인을 통해서 대출 및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재미있는 이력이 있어요. 바로 아프리카 1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엘라 금융 핀테크 기업과 이미 협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사실 그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잠시 뭐 여러분 관심을 갖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크레딧 코인의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하겠죠.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주봉의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좀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해서 난해하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고 인지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항상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얘기 드리죠. 저점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얘기 드립니다. 저점 한눈에 봐도 이 점선 보이시잖아요. 저점입니다. 이 부분을 지키고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강하게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지다가 역시나 반등이 나왔던 그 지점에서 똑같이 반등을 이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사실 처음 상장이 되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이날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거래량을 뛰어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날이 상장했던 날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아무런 호재가 없고 그 코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다면 상장하고 나서 강력하게 양봉이 나오는데 양봉 이후에 보통은 원래 가격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처음 상장을 시작했던 가격으로 내려간다든가 혹은 더욱더 호재가 어두운 코인들은 이 상장했던 가격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끊임없이 추락하는 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크레딧 코인은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지키고 있죠. 어딜 지켜요? 처음 상장했던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이 크레딧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욱더 많다. 즉 시장 참여자들은 이 크레딧 코인을 더욱더 좋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해서 지금 이 크레딧 코인의 저점 구간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바로 4시간 봉에서 모습인데요. 4시간 봉으로 좀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좀 보기가 편하실 겁니다. 제가 중요시하게 봤던 부분은 바로 앞선 솔라나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하락하던 주가가 멈췄다. 처음으로 멈췄다. 근데 재밌는 거는 멈췄는데요. 심지어 거래량까지 어마무시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왜 상승이 나왔어요? 누가 상승을 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 상승 일어나기 전에 이 음봉에서 여기서 매수할 수 있으세요? 못합니다. 못해요. 왜냐? 일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더 큰 거지, 즉 매도세에 대한 마음이 더 큰 거지 여기서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다만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CTC 크레딧 코인에 대한 호재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저점이란 인식이 박히게 되면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건 확실히 확인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세가 점점 더 유입이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려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잉태형이라고 해서 지금 요 상승했던 만큼의 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상승의 즉 기준봉이라고 저는 항상 표현을 하는데 기준봉의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뛰어넘지도 않았고요. 더 떨어지지도 않고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부분. 여기가 저점입니다. 여기가 저점입니다. 해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CTC 크레딧 코인의 상황은 마지막 저점 구간이다라는 인식이 더욱더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강력하게 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왔다라는 부분인데요. 상승하고 나서 그대로 하락이 이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상승한 만큼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패닉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욱더 하락이 가속화가 돼야 돼요. 하지만 그 뒤에 또다시 강력하게 양봉이 나왔고요. 그 뒤로는 현재 박스권의 형태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가격대가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안정적이고 저점 구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크레딧 코인을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식이 이미 심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매수를 고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크레딧 코인의 어떤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바로 매수의 가격이겠죠. 크레딧 코인의 매수 가격은 430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 정도로 보시고 손절은 3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시황 상황, 즉 시장 상황은 매일 시간 변할 수가 있고요. 오늘의 분석과 내일의 분석과 모레의 분석은 다릅니다.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구조대 종목으로는 솔라나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박스권 형태로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으로는요. 크레딧 코인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이 또 보여진다라고 함께 말씀을 주시면서요. 두 종목 모두 앞서 타점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또 정확하게는 좀 짚어주셨지만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또 정확한 타점 또 함께 변동성 대비해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하단 QR코드 통해서 전문가님의 오픈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생생한 시장 이야기까지도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전문가님께서 타피코인을 또 가져와 주실 수 있었을지 이무현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또 전수해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실전 구조작전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말을 또 더욱 잘 활용해서 다음 주 시장 탄탄하게 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이무현 전문가님의 전략 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노하우 전부 담아 오셨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의 노하우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 가장 제가 기다리던 시간이 바로 강의 시간인데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지하고 저항이란 부분입니다. 자, 지지하고 저항이란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역사적인 흐름, 즉 저점 구간이란 인식이 생성되는 그 시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차트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이 지지를 받고 상승했던 부분들이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 지지받고 상승했던 부분들이 더해지면 결국 이게 저점 구간이구나, 지지 라인이구나라고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박스권의 형태에서 주로 많이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 보세요.
저점 구간으로 인식을 하고 나서 만약에 그 기업에 대한 그 코인에 대한 호재가 더해지고 더해진다면 제가 아까 어떤 얘기 드렸었죠? 맞습니다. 바로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히 수직 상승하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움직인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너무 재밌는 게 저점은 찾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저항대 있잖아요. 처음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박스권 상단이 아주 유명한 기술적 분석의 말이 있죠. 강력한 저항은 돌파가 되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된다입니다. 해서 지금 강력하게 돌파하고 나서 정확하게 지지받는 이 라인이 처음에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서 지지 라인을 명확하게 인식한 시장 참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참여됐으면 여기가 지지를 받을까요? 결국엔 매수를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스권 상단이 나중에는 지지 라인으로 변하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해서 정확하게 지지하고 저항은 한 몸이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 드려보면은 바로 지지하고 저항의 종류인데요. 너무 재미있는 거는 꼭 이런 박스권의 형태에서만 지지하고 저항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비트코인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추세선을 제가 그렸는데요. 상승형 추세선이라고 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나오는 이 상승형 박스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상승형 박스권에서도 강력한 저항과 강력한 지지 라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 이 라인에서 저항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 순간 인식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여기가 저점이구나. 그러면 상승형 추세를 그었을 때 다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이 구간이겠구나라고 모두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럼 우리도 간단합니다. 언제 매수해요? 이 저점 구간에 닿기 직전에 우리도 매수를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반등의 포지션이 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상승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락에도 그대로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락은 조금 상승형 추세선하고 맥락은 비슷한데요. 모습은 조금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락이 이어지지만 하락도 수직 하락하지는 않죠.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기업의 예를 들어 그 코인이라든가 그 주가가 상승 이후에 반등이 하락이 이어지는 이 포인트가 있는데 하락도 수직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업에 대한 이 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는 사람들은 반등 나온 지점을 찾게 되겠죠. 우리가 데드캣 바운딩이라고 해서 무한정 하락하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처음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 구간이 그려졌다면 박스권 상단이 그려졌다면 이 하단 부분을 미리 한번 그어보면 됩니다. 이 하단 부분을 미리 그어보게 되면은 다음에 대한 반등 나온 포지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해서 여러분들 이 박스권만 보는 게 아니라 상승형과 이 하락하는 추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 1시간도 안 되는 방송 시간 안에 제 모든 노하우를 기술적 강의를 하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니 참고만 하시되 뭐 방에 한번 입장을 하게 되시면은 좋은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 크립토 시장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런 노하우 한정된 방송 외에도 더욱더 많은 내용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단 더욱더 자세하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단의 오픈 커뮤니티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무현 전문가님의 이런 시선과 노하우들 함께 더욱더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드리고요. 24시간 크립토 시장도 정말 빠르게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죠. 한정된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이 시장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문가님, 이 연말 상승이 좀 네.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정확하게 또 짚어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흐름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결국에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저는 앞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결국엔 제가 가장 기다리는 부분은 바로 이 금리 인하보다도 연준 의장에 대한 교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산타랠리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고요. 그리고 멀리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지금의 이 호재와 기대감이란 게 계속 살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순간이 저점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상승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이 저점이니 조금 더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보게 되실 겁니다. 이 산타랠리의 기대감 속에서 조금 더 멀리 넓은 시각으로 시장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또 함께하게 되신다라고 하시면은요, 이런 시각들 또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래 오픈 커뮤니티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또 생생한 시장 이야기까지도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인 고조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